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등 여러 언어들을 좋아해요. 물론 한국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언어와 관련된 밈을 많이 봐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밈을 하나 봤었어요. 바로 한국의 존댓말에 관련된 밈이었어요. 어떤 밈이었냐면 한 사람이 안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안녕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풀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녕이라고 반말을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라고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밈이었어요. 코멘트에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죠. 외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할 순 없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화낼 사람은 없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존댓말을 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 이런 걸로 화를 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좋은데 존댓말을 한 번도 안 쓰고 반말만 계속 사용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일부러 반말을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하는 실수는 모두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곧 한국에 방문하는데 존댓말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사실 존댓말은 외국인에게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도 어려워요. 왜냐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요. 존댓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말 끝에 요를 붙이죠. 그런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어려운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존댓말이 뭐죠? 존댓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회사의 상사한테 사용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아도 존댓말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회사도 수직적이에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대처럼 수직적이진 않죠. 그리고 회사의 사람들은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반말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존댓말을 사용할 때는 좀 더 가벼운 어체의 존댓말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니다체를 사용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헤어체를 사용해요. 그리고 존댓말이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죠? 그럴 때는 상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안 돼요. 이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합시다는 보통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갑시다는 사실 점심 먹으러 가자 라는 뜻이에요. 또 존댓말에만 사용되는 단어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이를 물을 땐 몇 살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것도 존댓말이에요.
하지만 보통 어른들에게 나이를 물어볼 땐 저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말을 존댓말과 같이 사용하면 연세가 되고 춘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고 있어요 라고 안 하고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또 부모님은 저녁을 먹어요 라고 안 하고 부모님은 저녁을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되는 것처럼 명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먹어요가 드세요가 되는 것처럼 동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의 간단한 단어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알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인들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존댓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압존법이에요. 압존법은 아주 어려운 개념이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저는 쥐예요. 그리고 제 선배는 고양이예요. 그러면 저는 쥐니까 고양이 선배한테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겠죠. 여기까진 아주 쉬워요. 그런데 고양이의 선배인 사자 선배가 있어요. 만약 사자 선배에게 고양이 선배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존댓말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자러 갔어요. 그때 사자가 저에게 와서 고양이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고양이 선배님은 집에 가셨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존댓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고양이는 자러 갔어요 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보다 사자가 더 높은 선배니까 사자 선배에게 고양이 선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죠? 저도 그래요. 사실 압존법은 한국에서 더는 쓰이지 않아요. 1970년대 전에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대에서는 계속 쓰였어요. 왜냐면 군대가 특히 폐쇄적이고 지위가 중요한 곳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왜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지하철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모두가 싫어했던 이상한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미친놈이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저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압존법을 안 썼다고 혼낸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저는 살면서 압존법을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그것 때문에 혼이 난 거예요. 이제는 압존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 압존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존댓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존댓말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의 존댓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